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5건입니다. 하나, 이동교통시설 5개 모바일 웹 접근성 보장, 여전히 빨간불, 회원가입 및 로그인과 좌석 선택, 결제 후 발권하기 등 불가능. 둘, 장애인, 비장애인 임금격차 9년간 1.5배 확대, 최저임금 못 받는 장애인 증가. 이주환 의원, 장애인 일자리 단순히 양적 확대만 치우쳐 질적 개선에도 신경 써야. 셋,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한다. 10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22대 증차 운행, 법정 대수 85% 충족, 내년 100% 보급 완료 목표. 넷, 의료소의 계층을 위한 종합진료소 운영, 10월 15일 주안 5동 행정복지센터서. 다섯, 올해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지난해보다 하락. 인천시,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양호로 한 단계 상승, 이동 편의, 문화여가, 정보 접근 분발, 장애인 교육 분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하연합회, 산하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은 KTX, SRT,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고속버스 팀원이 총 5가지의 이동교통시설 모바일 웹, iOS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철도, 비행기, 버스 등 주요 이동교통시설 모바일 웹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모바일 웹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이동교통시설 모바일 웹을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모바일 웹의 주요 서비스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승차권 조회, 좌석 선택, 결제 후 발권하기, 공지사항 확인 등 5개의 기능을 선정해 모바일 웹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5개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동교통시설 모바일 웹은 단 1개도 없었습니다. KTX는 전체 메뉴 활성화 이후 펼쳐진 메뉴 영역에 초점이 곧장 진입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했고, 화면 낭독 프로그램 활성화 상태에서 로그인 버튼에 접근할 수 없어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좌석 선택 화면에서 A, B, C, D 각 열 중 창측 좌석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고, 좌석을 선택한 다음 다른 좌석을 선택하면 아무런 알림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이용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SRT의 경우 화면 낭독 프로그램 활성화 상태에서 초점이 갇혀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했고, 좌석을 선택하더라도 목록에서는 선택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화면 최하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좌석 선택 화면 진입 후 순차 탐색하는 경우 의미를 알 수 없는 텍스트 정보만 인식돼 이용에 혼란을 주었고, 순차 탐색이 아닌 임의 탐색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본문 영역으로 진입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먹통이 되기 때문에 다소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할 때 초점이 선택했던 날짜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달력 내 임의의 날짜로 이동돼 정상적으로 선택이 완료됐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화면 낭독 프로그램에서 실제 좌석 정보와 상이하게 음성 정보를 제공해 원하는 좌석을 선택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좌석 배치도에서 스마티움, 반려동물 지정 좌석 등 특수한 유형의 좌석에 대한 정보가 인식되지 않아 이용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고속버스 티머니의 경우 웹 전반적으로 대체 텍스트가 인식되지 않았고, 메뉴 등 다수 버튼에 대해 버튼명이 제공되지 않으며 기능이 있는 콘텐츠임을 알 수 있는 정보도 대다수 누락돼 있었습니다. 다수의 버튼에 초점이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하고,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텍스트로만 인식돼 기능이 있는 콘텐츠임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카드사 선택, 유효기간 선택 시 화면에 보여지는 레이어 영역으로 초점이 곧장 이동되지 않아 이용이 불편하고, 카드번호 입력 시 보안 키패드가 적용돼 있는데 버튼명이 인식되지 않아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기 어려워서 이용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기관들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모바일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안정적 제도 시행 및 관련 법령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1단계 공공, 교육, 의료기관, 이동, 교통시설 등 2단계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 문화, 예술, 관광 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도 지속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지난 9년간 1.5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13년 156만 6천 원에서 지난해 196만 원으로 39만 4천 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73만 7천 원에서 371만 7천 원으로 98만 원 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과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117만 1천 원에서 175만 7천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9년 동안 장애인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이 2.6% 오르는 동안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3.6%로 더 높았습니다. 장애인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2016년 마이너스 3.2%와 2020년 마이너스 2.5%, 2021년 마이너스 1.5%에는 전년보다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동자가 임금 격차도 이 같은 수준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 5,919명에서 지난해 1만 43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 신체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산업별로 보면 전기, 운수, 통신, 금융, 환경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월 평균 329만 9천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제조업 283만 6천 원, 건설업 240만 3천 원 순이었습니다. 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는 140만 9천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단순히 양적 확대에만 치우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며 이제는 장애인의 시각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질적 개선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늘리고 운전원 증원 채용 22명도 완료해 10일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인천시의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은 법정 대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 특장차 외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 택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 차량인 장애인 콜택시를 집중 배치하고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 택시로 이도해 이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입니다. 바우처 택시로 지정된 개인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 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합니다. 22대 증차와 더불어 노후 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되며
새로 납품되는 30대 차량에 대한 준비 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운행으로 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인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오늘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종합진료소 사업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하는 2023 지역주도형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의 하나로 지난 7월에도 운영해 36명의 장애인 및 의료 소외계층이 진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종합진료소에서는 내과와 정형외과, 한의과, 침치료, 비만, 대사증후군 등의 진료 과목이 운영되며 등록 장애인, 의료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물론 그동안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진료소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온라인이나 전화 032-886-4880번 032-886-4880번을 통해 자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에 한해 진료 시간은 추후 개별 연락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전화 032-886-488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단체 총연맹 이하장충은 10월 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희영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2023년 전국 평균은 53.71점으로 2022년 56.72점 대비 5.31%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2022년 1.46배 대비 2023년에는 1.96배로 커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강원도, 충청북도와 전라남도가 지역 장애인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으나 전라남도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 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3.17점이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2.5배로 2022년 1.4배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대구시, 제주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17개 시도의 장애인 교육 영역 2023년 전국 평균은 73.16점으로 2022년 80.18점 대비 8.76% 하락했습니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올해 1.32배로 지난해 1.18배에 비해 커짐에 따라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시, 세종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장애인 복지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은 56.12점으로 전국 평균 53.71점보다 높아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상승했습니다. 반면 이동 편의, 문화여가, 정보 접근은 34.14점으로 전국 평균이 43.17점보다 낮아 분발 등급을 받았으며 장애인 교육 영역 또한 전국 평균 73.16점보다 낮은 69.43점으로 분발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했으며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이동 편의, 문화여가, 정보 접근의 2개 영역 13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